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우리는 표본 분산을 모 분산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검정을 할 때 모 분산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 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 분산 대신에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 분산을 표본 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 P값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 지검정에서 P값은 우리가 뽑은 표본으로 구한 G값보다 극단적인 영역의 넓이로 정의가 됩니다. 이 넓이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구하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은 0입니다. 이 표준 정규 분포에다가 우리가 뽑은 표본으로 구한 G값을 표시를 하고요. Z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G값보다 극단적인 영역의 넓이가 바로 P밸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G값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Z1은 x바1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는 x바1은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뮤는 모평균이고요. 여기 있는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입니다. 모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1표본 지검정을 할 때는 모평균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검정을 합니다. 알려져 있는 이 모평균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 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평균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x바1도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구한 값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값이고요. n도 표본의 크기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표준 편차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에서 구한 표본 표준 편차인 S1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값이 변하면 여기 있는 Z1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Z1이 변하게 되면 P값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모표준 편차를 표본의 표준 편차로 바꿨을 때 이 P값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했던 부등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모분산과 표본 분산으로 이루어진 부등식이고요. 우리는 양변에 있는 이 식을 치환을 했었습니다. 좌변에 있는 식을 am-1로 치환했었고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식을 bm-1로 치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표준 편차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 항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겠습니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am-1 시그마 그리고 s 루트 bm-1 시그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의 역수를 취해주겠습니다.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이 항은 루트 am-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s분의 1 또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루트 bm-1분의 1 그리고 시그마 분의 1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각 항에다가 x바1 마이너스 뮤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항은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분의 x바1 마이너스 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값이 양수일 경우에만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부등호가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값을 양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값을 양수라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보다 크다고 가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P값이 우측 꼬리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값이 우측 꼬리에서 발생할 때 P값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 주고요. S분의 x바1 마이너스 뮤 루트 bn-1분의 1 그리고 시그마 분의 x바1 마이너스 뮤가 됩니다. 이번에는 각 항의 분모를 루트 n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항은 루트 am-1분의 1 곱하기 x바1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은 x바1 마이너스 뮤 나누기 맨 오른쪽에 있는 항은 루트 bn-1분의 1 곱하기 x바1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항을 보시면 모 표준 편차로 구한 G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G 시그마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항은 표본의 표준 편차로 구한 G값입니다. 이 값을 GS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am-1분의 1 곱하기 G 시그마 그리고 GS 루트 bn-1분의 1 곱하기
G 시그마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부등호 방향을 거꾸로 써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얘를 맨 왼쪽에 쓰겠습니다. 루트 bn-1분의 1 곱하기 G 시그마 그리고 GS 그리고 루트 an-1분의 1 G 시그마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P값을 비교할 위치를 정해줄 건데요. P값을 비교할 위치를 이 P값이 0.05가 되는 이 위치에서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G 시그마를 이 위치로 잡고요. 그리고 GS가 이 G 시그마보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는 겁니다. P값 0.05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0.05가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이 P값이 0.05가 되게 만드는 G값은 1.64입니다. 그래서 G 시그마에다가 1.64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bn-1분의 1 곱하기 1.64 그리고 GS 루트 an-1분의 1 곱하기 1.64 이런 부등식이 구해집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G값들을 P값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있는 GS에서 구한 P값을 PS라고 놓겠습니다. GS에서 구한 P값은 이 값이 GS면 여기 넓이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양쪽 변에서의 P값도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 우변에서의 P값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ZS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P값이 오히려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P값이 부등호의 왼쪽에 와야 되고요. G값이 이 좌변에 있는 값일 때는 요쯤에 있죠. G값이. 그래서 P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이 P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1-P 놈 그리고 B' n-1 곱하기 1.6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P 놈이라는 것은 이 값까지의 누적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여기 있는 이 값이라면 이만큼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값은 1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구해지겠죠. 그래서 1에서 빼준 거고요. 좌변도 마찬가지로 1-P 놈에 an-1 곱하기 1.64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표준 편차에서 구한 P값을 범위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양변의 이 값은 n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n을 넣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n을 바꿔가면서 이 값을 구해놨는데요. n이 10개일 때는 이 PS의 범위가 0.003부터 0.116입니다. 우리가 모 표준 편차로 구했을 때는 0.05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때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했을 경우에 값이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30이어도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본이 한 5,000개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죠. 그런데 심지어 이 구간에 100% 들어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도를 95%로 놨기 때문에 이 값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인 겁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모 표준 편차로 구한 P값과 표본 표준 편차로 구한 이 P값이 10% 이내로 차이 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해봤는데요. 표본의 크기는 1971개였습니다. 5% 이내로 차이가 날 때는 9917개였습니다. 네, 이렇게 범위를 직접 구해놓고 보니까 모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표본의 크기가 수천 개인 아주 큰 표본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모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했을 때 P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균등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P값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